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 전투기의 놀라운 발전에 세계가 주목하다. 하이급 전투기 KF-21에 이은 FA-50의 미친 성능 개량. 이라크가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있는 KF-21 보라매를 수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포브스는 10일 미국 싱크탱크 스트래트포 전략 분석 담당 부사장인 로저 베이커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였는데요. 이라크는 현재 러시아제 수호이-25, 체코제 L-159, 미국제 F-16,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FA-50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라크는 수호이-25를 주로 사용하고 최첨단 전투기인 F-16은 오히려 지상에 계류시켜 놓아 의구심을 자아냈는데요. 알고 보니 이는 정비 불량과 부품 수급 탓이었습니다. 올해 1월 7일 해외 군사 언론지 더워존에 따르면 F-16 IQ가 실제로 온갖 문제에 시달려 실질 운용력이 20%대에 머물러 있다고 하며, 다른 매체에서의 폭로 기사에 의하면 유가 폭락으로 인한 이라크의 재정 문제, 이라크군 내부의 부패 문제, 미국 정책에 의한 로키드 마틴의 기술 지원팀 귀국으로 인하여 가동률이 폭락해 현재 실질적으로 전투 가능한 기체는 10여 기 정도뿐 그마저도 그저 날 수만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로저 베이커는 현재 이라크가 처해 있는 여러가지 상황들이 KF-21을 구매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브스는 KF-21이 4.5세대 전투기지만 무기를 외부 무장창에 탑재하는 만큼 F-22와 F-35와 같은 스텔스 성능을 가진 5세대 전투기는 아니라고 소개했습니다. 대신 값이 상대적으로 싸고 정치적 제약도 없으며 높은 성능의 A사 레이더 등 5세대급 첨단 장비를 갖춰 다수의 구매처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했습니다. 포브스는 KF-21이 출시될 쯤에 이라크의 F-16의 기령은 최소 15년에 이를 것이라면서, 그때 이라크 정부는 노후 제트기를 대체하고 영공을 초기화하고 방어할 제한된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KF-21을 사는 것은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 전문가들은 이라크가 한국의 FA-50에 크게 만족하고 있는 것도 수주 전망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면서, 이라크가 그동안 미국 등 해외에서 도입한 기체들의 정비, 무장, 항공전자장비 등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에 있어 까다로운 조건으로 유지보수 운용에 애를 먹었으나 FA-50과 같은 항공 플랫폼과 정비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는 KF-21을 도입하면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라크는 이미 우리나라의 국산 경공격기인 FA-50 24대를 구입하였는데요. 2019년 11월 이라크의 국방부는 2대의 FA-50을 인도받아 계약된 24대를 모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수출 규모는 기체와 조종사 훈련, 후속 군수 지원 등을 모두 포함해 21억 달러, 한화 2조 2,121억 원 이상으로 우리나라 항공 수출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FA-50은 영국 배사의 호크 128, 러시아 야쿠블레프사의 야크 130, 체크 아에로사의 L-159 등과 경합하다가 우수성과 안전성, 운용 경제성, 조종사 훈련 지원 등을 높게 평가받아 최종 낙점되었는데요. 당시 이라크 총리직을 맡은 누리 알 말리키는 한국 정부를 매우 신뢰하고 기업의 우수성과 품질을 믿어 계약하게 됐다고 밝히며, 내전으로 인해 파괴된 이라크의 공항기지 재건까지 카이에게 맡겼습니다. 카이는 7억 달러, 약 7,175억에 공항기지 건설 사업까지 수주하면서 최종적으로 FA-50과 함께 약 3조 원 규모의 계약을 맺게 된 것이죠. 현재 이라크에 이어 FA-50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국가는 바로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에서는 한국에서 도입한 경공격기인 FA-50을 자국 내 무장단체 소탕작전에 실전 투입하여 뛰어난 활약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필리핀군은 필리핀 남부 라나오델, 수루주에 있는 이슬람 무장반군 거점에 대한 토벌작전에 FA-50 전투기 2대를 투입시켜 225kg 폭탄 6개를 정확하게 투하했고, 이에 에두아르도 아뇨 필리핀군 참모총장은 FA-50은 매우 뛰어났고 정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기분 좋은 소식도 있었는데요. 지난 3월 FA-50이 출격해 남중국해에서 수백 척의 중국 선박을 몰아낸 적도 있었죠. 필리핀 국방부는 남중국해 휘서남초 인근에 정박 중인 220여 척의 중국 선박에 즉각 퇴거를 요구하기 위해 전투기를 띄웠고, 이에 중국 어선들은 허겁지겁 도망가게 일쑤였습니다. 앞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취임 당시 전임 정권이 구매한 FA-50이 축하 비행 때만 쓰인다고 비판하였지만, 반군 소탕 및 선박 퇴출 등 FA-50의 뛰어난 성능에 매료돼 급 태도를 바꿔 현재 보유하고 있는 12대에 추가로 12대를 더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보도에 따르면 FA-50 12대를 구입한 태국도 2대를 추가 도입하여 카이가 2년 만에 완제기 수출을 재개하게 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그야말로 아세안 전투기로서 손색이 없네요. 태국은 이미 지난해 2대를 추가 도입하고자 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국방 예산이 삭감되면서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도입을 취소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왔지만, 태국 공군이 T-50TH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면서 해가 바뀌자마자 협상 테이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카이는 기세를 몰아
올해 콜롬비아와 말레이시아엔 FA-50을,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엔 수리온을 수출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올해 예정된 FA-50 18대 계약 물량을 따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말레이시아 전투기 도입 사업에 도전장을 내민 FA-50은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생산한 JF-17과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말레이시아는 1990년대에 생산된 러시아 미그-29를 대체하고자 18대가량의 신규 전투기 구매를 추진 중입니다. 중국은 파키스탄을 통해 자금 지원 희망 등 상당히 우호적인 조건을 내세워 한국의 FA-50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지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은 말레이시아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물물 교환 거래와 후한 기술 이전 조건을 내걸고 있어 정치적 이유로 JF-17을 원하는 총리와 FA-50을 원하는 공군의 의견 대립이 생기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중국 믿다 뒤통수 맞은 국가가 한둘이 아닌데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구분이 되나. 아무튼 말레이시아의 신형 경전투기 사업의 조건은 저유가로 인한 경제사정으로 일부 공대공과 완전한 공대지 능력을 갖춘 초음속기를 저렴한 가격에 획득하는 것으로 이 조건을 모두 맞출 수 있는 건 사실상 FA-50 말곤 없습니다. FA-50은 최대 마 1.5의 속도로 비행하며 F4, F5보다 우수한 최첨단 전자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적 레이더의 경보 수신기, 적 미사일 회피용, 체프 발사기 등을 탑재해 뛰어난 생존력을 갖추고 있고 야간 공격 임무 수행을 위한 야간 투시 장치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중국산 전투기 JF-17은 무장에서 FA-50보다 우위에 있으나 가장 큰 리스크인 메이드 인 차이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에 따르면 파키스탄이 운용하는 JF-17 전투기의 40%는 여러가지 결함으로 인해 운용 불가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카이는 FA-50 블록 20에서의 성능 개량을 통해 말레이시아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말레이시아 측은 기존보다 사거리가 더 긴 미사일 탑재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카이 측에서 FA 무장 수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체 연료통을 키워 항속거리를 늘리면서 사거리 300km급의 중거리 미사일도 탑재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T-50 훈련기와 FA-50 경공격기는 1980년대 미국산 F-5 전투기 면허 생산을 시작으로 부침을 거듭하던 국내 항공 우주 산업의 대표적 성과물입니다. 당초 FA-50은 지상군에 대한 근접 항공 지원을 목표로 개발되어 따라서 타격 범위도 5에서 25km 수준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FA-50과 함께 지상군 지원을 맡던 F-5의 노후화가 극심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60대를 운용 중인 FA-50의 역할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항속거리 및 정밀 유도 무기 운용 능력 부족으로 FA-50은 항공기가 지닌 기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탐지 거리가 100km에 달하지만 타격 가능한 거리는 최대 25km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FA-50의 발목을 잡은 셈이죠. 이와 관련해 ADD는 작년 5월 FA 성능 개량 사전 개념 연구 제안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즉 공군이 FA-50 성능 개량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제안 요청서에 공개된 FA-50 성능 개량은 무장 운용 능력 확장, 항속거리 확대, 정밀 운용 능력 추가, DVER 능력 확보 등입니다. 공군이나 관계자들은 현재 FA-50의 기계식 레이더를 A사 레이더로 바꾸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통합 및 지상 정밀 공격용 타겟팅 포트의 통합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당사정의 정밀 지상 공격 무기를 통합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T-50 개발 초기 거론됐던 F-50 전투기를 능가하는 성능이며 일본과 중공이 대량으로 운용하는 전투기를 압살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입니다. 북한이야 지금도 처바르고요. 한국군은 현재 3개 비행대대와 FA-50 편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작년 6월에 추가 20대를 발주하였습니다. 추가 발주는 TA-50이라고 하는데 말이 TA-50이지 사실상 전투기 버전인 FA-50과 동일 기종입니다. 공군이 이렇게 FA-50의 애착을 가지고 인정하는 것을 보면 성능이 좋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현재 FA-50의 전투 행동 반경은 440km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부산에서 휴전선까지의 최대 거리보다 길지만 다목적 전투기로서의 전술 비행 형태와 공중급유 능력 미비 등을 감안하면 행동 반경이 크다고 할 순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체 외부에 연료 탱크를 추가하는 방안과 공중급유 기능을 도입해 항속거리를 크게 개선할 예정입니다. 공대공 무장 강화로는 미국제 AIM-120 암람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후보로는 사거리 60km인 스페로우나 영국 MBDA사의 아스람을 통합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우리가 개발한 해공 함대공 미사일을 공대공 버전으로 개량하고 사거리를 늘려서 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려 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는데 해공을 개발한 LIG 넥스1에서 이미 표적 탐색기 등 미국제를 능가하는 핵심 기술을 다 개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개량만 하면 되는 수준인 것으로 국산 개발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공대공 미사일 강화로 BVR 교전 능력을 갖추게 되면 해외 수출 시장에서 보다 더 확고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JF-17 따위는 뜨면 즉각 격추되죠. 화려한 국산 전투기 성과에는 국내 연구진들의 숨겨진 노고가 있습니다. 처음 개발 당시 기술 지원을 위해 한국에 파견된 미국의 로키드 마틴 기술진은 채 10년도 되지 않은 개발 일정에 대해 성공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한국식 농담까지 던지며 안 된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발팀은 모든 휴일을 반납하고 연구에만 몰두하여 그 과정에서 연구원 2명이 안타깝게 과로로 순직하기도 하였죠. 공군의 고난과 노력, 성공의 역사는 FA-50으로 시작되었고 결국 KF-21로 꽃을 찬란하게 피웠습니다. 모두가 불가능을 말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능케 하는 한국인이 이 나라 최고의 자원이 아닐까 합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